동네 분식집 앞은 늘 분주하지만 오후 4시가 조금 넘으면 묘하게 공기가 가라앉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 할머니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낡은 코트를 입고 두 손으로 보온통을 꼭 끌어안은 채 천천히 걸어옵니다. 보온통 안에는 언제나 미역국이 들어 있습니다. 김이 거의 나지 않는데도 할머니는 식지 않았는지 수시로 뚜껑을 열어 확인합니다. 할머니는 분식집 간판 아래에 서서 길 건너를 바라봅니다. 누군가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처럼 고개를 들고 다시 내리고 또다시 바라보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 번쯤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립니다. 아, 또 저 할머니다. 치매라던데. 오늘도 미역국을 들고 있네. 그런 말들이 속삭임처럼 오가지만 할머니의 귀에는 닿지 않습니다. 분식집 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젊은 직원은 익숙함과 불편함 사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움이었고 그 다음엔 귀찮음이었으며 이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신경 쓰임이 됩니다. 할머니는 비를 맞아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누가 말을 걸면 웃으며 대답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온다고 말합니다. 누구냐는 질문에는 잠시 멈칫하다가 아이요, 우리 아이요 라고 답하죠. 미역국은 이상할 정도로 정성스럽습니다. 일회용 국물이 아니라 집에서 오래 끓인 것처럼 색이 깊고 냄새가 진합니다. 왜 미역국이냐고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묻지 않아도 다들 짐작합니다. 생일이겠지. 하지만 그 생일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아니면 수십 년 전의 날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어 갈수록 할머니의 손은 더 단단해집니다. 마치 누군가 와서 보온통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운 사람처럼요. 표정은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기다림에 익숙한 얼굴입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의 얼굴이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식집 앞 미역국 기다림. 변하지 않는 풍경 속에서 젊은 직원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할머니는 도대체 언제부터 여기 있었을까? 그리고 누구를 이렇게까지 기다리는 걸까? 그 질문이 처음으로 마음에 남습니다. 잠시 뒤 직원은 결심하듯 앞치마를 벗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이 어떤 이야기를 열어버릴지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미역국 한 그릇이 단순한 사연은 아니라는 예감뿐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예감이 현실이 되는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분식집 문을 열고 나옵니다. 밖의 공기는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계시고 길 건너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세한 초조함이 깔려 있습니다. 직원이 다가오는 기척에도 할머니는 바로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기다림에만 집중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직원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말을 건넵니다. 할머니, 추우신데 안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직원 쪽을 바라봅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직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흐릿하지만 또렷한 눈입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 아니라 너무 많은 시간을 견뎌온 사람의 눈입니다. 할머니는 웃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덧붙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와요. 오늘은 꼭 먹여야 하거든요. 직원은 다시 묻고 싶어집니다. 누구를요? 하지만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보온통을 힐끗 바라봅니다. 미역국이군요. 라고 말하자 할머니의 얼굴이 잠시 밝아집니다. 응, 생일이잖아요. 아이 생일엔 이걸 먹어야 해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와 나눴던 대화처럼 들립니다. 직원은 그 아이가 지금 몇 살인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묻는 순간 이 기다림이 부서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차를 한 잔 가져옵니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줍니다. 손이 생각보다 많이 떨립니다.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직원은 할머니 곁에 잠시 서 있다가 분식집 의자를 하나 끌어옵니다. 앉아서 기다리셔도 된다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서 있어야 보여요. 앉으면 못 알아볼까 봐요. 그 말에 직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기다림에는 나름의 자세가 있다는 걸 그제야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할머니는 자리를 지키는 방식으로 기억을 붙들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잊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해가 조금 더 기울어 갑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분식집 앞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직원은 시계를 봅니다. 이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방향을 바라봅니다. 오지 않을 가능성 같은 것은 처음부터 계산에 없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직원은 결국 결심합니다. 오늘 하루만은 이 기다림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고요. 이 할머니가 왜 매일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다음 이야기를 불러옵니다. 직원은 그날 이후로 할머니를 유심히 보게 됩니다. 우연히 마주친 노인이 아니라 하루의 일부가 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나타나고 같은 자리에 서며 같은 방향을 바라봅니다. 바뀌는 건 날씨뿐이고 할머니의 기다림은 변하지 않습니다. 직원은 가끔 말을 붙입니다. 오늘은 좀 늦네요. 그러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길이 막혔나 봐요. 아이가 바쁘거든요. 그 말은 늘 현재형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희망도 아닙니다. 지금 어딘가에 살아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말투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갑자기 직원에게 묻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직원은 순간 당황하지만 분식집 이름을 말해줍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 그렇구나 하고 웃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길을 봅니다. 기억은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나 기다린 만큼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직원은 점점 이상함을 느낍니다. 단순한 치매라기엔 할머니의 언어가 너무 단정하고 태도가 지나치게 절제되어 있습니다.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날 직원은 할머니의 코트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바람에 떨어진 것을 주워 건네주려다 보게 된 사진입니다. 젊은 여성과 아이 그리고 지금의 할머니보다 훨씬 젊은 모습의 여자가 함께 찍혀 있습니다. 배경은 낡았지만 표정은 선명합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보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예요. 예쁘죠? 그 한마디에 직원은 더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해집니다. 이 기다림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직원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들어섰다는 걸 느낍니다.
직원은 쉬는 날에도 분식집 근처를 맴돕니다. 할머니가 혹시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그러다 동네 사람들에게서 조금씩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말, 혼자라는 말, 가족이 없다는 말. 하지만 어느 말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마치 할머니에 대한 정보는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직원은 호기심과 책임감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괜히 깊이 관여하는 건 아닐까 싶다가도 할머니가 길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면 발걸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미역국을 놓칠 뻔합니다. 손에 힘이 풀린 겁니다. 직원이 급히 받쳐들며 괜찮으시냐고 묻자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말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더라? 그 말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직원은 숨을 삼킵니다. 지금까지 할머니는 언제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릅니다. 이유가 빠진 기다림은 위태롭습니다. 직원은 천천히 말합니다. 아이 기다리시잖아요. 생일이라서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한참 후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맞다. 오늘 생일이네. 하지만 그 표정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직원은 처음으로 두려워집니다. 이 기다림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직원은 결국 스스로 선을 넘었다는 걸 압니다. 호기심이라고 부르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사진 속 배경을 확대해보고 명함에 적힌 흐릿한 글자를 하나씩 대조하며 기록을 추적합니다. 그렇게 찾아낸 이름은 낯설지 않습니다. 오래전 뉴스에서 본 적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창업주, 자수성가, 그리고 실종된 딸. 짧은 기사 속 문장들은 건조하지만 이상하게도 직원의 손은 떨립니다.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집니다. 할머니는 가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길 위에 선 이유도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에 단 하나를 잃고 나서 멈춰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직원은 한동안 화면을 끄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책임의 무게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 앞에서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부자라는 말도 과거의 이름도 꺼내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미역국을 들고 서 있고 그 모습은 진실을 알기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원은 깨닫습니다. 이 기다림은 보상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요. 찾지 못해도 끝나지 않아도 계속되는 감정이라는 걸요. 그날 할머니는 직원에게 말합니다. 요즘은 가끔 얼굴이 잘 안 떠올라요. 그래도 올 거죠. 그 말에는 불안보다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올 거라고요. 그 대답이 사실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지금은 그 말이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직원은 선택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기다림을 망치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 말입니다.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옵니다. 할머니는 날짜를 자주 놓칩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지금이 몇 시인지 묻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분식집 앞에 서서도 방향을 헷갈립니다. 길 건너가 아니라 전혀 다른 쪽을 바라보며 기다리기도 합니다. 직원은 그럴 때마다 조심스럽게 자리를 바로 잡아줍니다. 병원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은 모두 옳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 혼자 두면 위험하다는 말.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 속에는 할머니가 지켜온 시간이 빠져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어느 문장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분식집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직원이 불안한 마음에 집을 찾아가자 할머니는 방 한가운데 앉아 보온통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어디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미역국은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목적지는 잊었지만 이유는 남아 있습니다. 직원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낍니다. 이 기다림은 이제 혼자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요. 함께 지켜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요. 직원은 말합니다. 오늘은 같이 가자고요. 천천히 괜찮다고요. 할머니는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두 사람은 아주 느린 걸음으로 분식집 앞에 도착합니다. 해는 이미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자마자 안도한 표정을 짓습니다. 여기였구나. 그 말 한마디에 직원은 모든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어집니다. 딸의 생일입니다. 직원은 그날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몸은 알고 있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불안해하고 보온통을 몇 번이나 확인합니다. 미역국은 그 어느 때보다 정성스럽게 끓여졌습니다. 직원은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지켜봅니다. 분식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거의 말을 잃은 상태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주변 소음에 쉽게 놀랍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는 순간만큼은 달라집니다. 시선이 곧아지고 자세가 반듯해집니다. 기다림이 몸에 새겨진 사람처럼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해는 지고 거리에 불은 켜집니다. 할머니의 손이 조금씩 떨립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보온통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말없이 국을 덜어 한 숟갈을 먹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잘 먹네. 그 말은 오래된 기억에서 나온 말처럼 자연스럽습니다. 딸을 바라보던 시선 그대로입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또 한 숟갈을 먹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착했다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기다림은 그렇게 형태를 바꿔 완성됩니다. 이후로 할머니는 분식집 앞에 서지 않습니다. 시설로 옮겨졌고 이름도 거의 불리지 않습니다. 직원은 가끔 찾아가지만 할머니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도 미역국 이야기를 하면 잠시 웃습니다. 이유는 모른 채 좋은 말처럼 받아들입니다. 시간은 흘러 직원의 삶도 변합니다. 분식집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년 그날이 오면 직원은 반드시 미역국을 끓입니다. 혼자 먹기도 하고 누군가와 나누기도 합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도 있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기다림은 설명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접 지켜본 사람만이 아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분식집 앞을 지나칠 때마다 잠시 멈춥니다. 이제는 아무도 서 있지 않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지 않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도 떠났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다른 사람의 삶 속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형태를 바꾸며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미역국은 조용히 식지 않고 있습니다.